안녕하세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디자인박스의 현입니다. 오늘 강의드릴 내용의 주제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디자인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애프터 이펙트만 가지고도 충분히 멋진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지만 세이버라는 무료 플러그인을 통해서 더 밀도감을 올리는 방법을 함께 강의드릴 예정이니까 아래 링크를 통해서 세이버를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신 후에 강의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이버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료 플러그인 중 하나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 놓으신다면 분명 실무나 여러분들 과제를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세이버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첨부 드린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창이 뜰 건데 이거 클릭하시면은 세이버의 튜토리얼이 나오고요. 그리고 밑에 조금 내려가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플러그인이라는 게 떠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시면 아마 이게 다운로드 폴더로 저장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압축 해제를 하면 이렇게 인스톨러가 뜹니다. 이걸 설치를 하시면 돼요. 설치하는 경로는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즈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 폴더 안에 들어가서 서포트 파일 그리고 플러그인즈에다가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비디오 코파일럿이라는 폴더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보면 플러그인이 설치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강의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뉴 컴포지션을 생성을 할게요. 와이드 가로 사이즈는 1080, 세로 사이즈도 1080으로 지정을 할게요. 듀레이션은 20초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포지션 네임은 HUD라고 지을게요. OK를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런 창이 뜨죠.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뉴, 솔리드 검은색 배경을 선택을 할게요. OK를 누르고 OK. 그러면 검은색 배경이 지금 밑에 깔리게 되어 있죠. 검은색 배경을 백그라운드라고 지을게요. HUD를 직접 그려볼 건데요. 상단 툴바에 들어가서 여기 렉탱글 툴 보이시죠? 이걸 클릭을 하신 후에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Shif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 정원이 그려지죠. 네, 한 이 정도에 놓고 그리고 이 원의 앵커 포인트가 중앙에 배치되어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앵커 포인트를 Ctrl Alt 홈을 눌러서 중앙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그럼 앵커 포인트가 이 원의 중앙에 정확하게 배치가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원의 사이즈를 조금 줄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복사를 할게요. Ctrl C, Ctrl V 하고 그리고 원의 사이즈를 조금 키워봅니다. 그 상태에서 원의 스트로크 두께를 지금 12 정도로 되어 있는데 조금 올려서 한 70 정도 되게 만들게요. 그리고 맨 처음 레이어를 Ctrl C, Ctrl V 해서요. 이번에는 방금 전에 사이즈 조절했던 원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원 레이어 안에 들어가서 컨텐츠를 클릭을 하시면 엘립스 1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 여기 엘립스 패스 그리고 스트로크 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스트로크를 클릭을 해줍니다. 아래 하단에 -s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플러스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방금 전에 그냥 선으로 되어 있던 원이 점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시의 값을 조절을 하면 이 점선의 간격이 넓어지게 되고 값을 줄이면 점선의 간격이 매우 좁아지게 됩니다. 일단 저는 8 정도로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아래에 옵셋의 값을 조절을 하면 이 점선들이 회전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양수의 값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왼쪽으로 회전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음수의 값으로 회전을 하면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방향은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오른쪽으로 회전이 되게 만들게요. 그러려면 음수의 값을 입력을 해야겠죠. 0초에서는 옵셋 값을 0으로 놓고요. 그리고 20초에 가서는 이 값을 마이너스 250 정도로 놓을게요. 그 다음에 재생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천천히 회전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값이 더 커진다면 더 빠르게 회전을 하겠죠. 조금 더 화끈하게 2000 정도로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모든 창을 다 닫아 주시고요. 그리고 이 지금 두 번째 레이어가 방금 저희가 만들었던 점선 레이어인데요. 이 이름 헷갈리니까 이름을 더티드 라인이라고 지어줄게요. 그리고 레이어의 최상단에 올립니다. 그리고 한 개를 더 복사를 할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더티드 라인 2가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사이즈를 조금 키우시고, 그리고 스트로크를 지금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치를 조금 올려줄게요. 이 더티드 라인 2의 투명도를 100에서 50 정도로 줄여줍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더티드 라인 1이랑 2가 살짝 중첩되는 구간이 생겼죠. 이런 식의 디자인을 해줄게요. 더티드 라인 1을 하나 더 복사를 해줄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더티드 라인 3가 생성이 돼요. 이건 최상단으로 올려주고요. 외곽선 엣지 포인트를 잡고 수치를 줄여줍니다. 네, 이렇게 더티드 라인 1과 더티드 라인 2, 더티드 라인 3, 3개의 더티드 라인이 형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런 영상이 만들어지는데요. 모든 더티드 라인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조금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더티드 라인은 아까 전에 저희가 음수 값을 입력해서 마이너스 2000 정도의 값을 입력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양수로 바꿔줄게요. 마이너스 2000을 플러스 2000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가운데 라인은 왼쪽으로 회전, 그리고 외곽 라인은 오른쪽으로 회전되면서 회전의 방향에 있어서 밀도감이 형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의 뭔가 로테이션이나 투명도의 차이를 통해서 밀도감을 높이는 방법을 스스로 체득을 좀 하셔야 돼요. 이 두 번째 원도 제가 똑같은 색을 지정을 해놨지만 이것도 투명도를 역시 조절을 해서 밀도의 차이를 좀 주겠습니다. 한 60% 정도 값을 주면 이 첫 번째 그냥 선과 두 번째 선이 또 차이가 나고, 이 선과 또 이 선의 색깔의 차이가 나고, 이 선과 또 이 선의 색깔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차이에 의해서 밀도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가운데 들어갈 수치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충전이 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전기 마크를 하나 그려볼게요. 상단 툴바에 가서 펜 툴을 선택을 하고 스트로크는 한 1 정도로 지정을 한 후에 화면으로 와서 톡 이렇게 전기 마크를 그려볼게요.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 펜툴인 상태에서 끝점들을 선택을 해서 조금씩 모양을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한 후에 다음에 이제 외곽선 라인은 필요 없겠죠. 외곽선은 0으로 수치를 바꾸고요. 그리고 안에 필을 채워줄게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채워줄 겁니다. OK를 누르고 컨트롤 알트 톰을 눌러서 방금 그린 전기 마크 안에 앵커 포인트가 들어오게 할게요. 그래야 나중에 뭐 회전을 하건 스케일을 조절하던 여러분들이 이상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치를 적당히 잡아주고요. 상단 툴바로 다시 이동해서 텍스트를 클릭을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텍스트 쓰시면 돼요. 저는 파워 차징 이라고 쓸 거고요. 이것도 역시 컨트롤 알트 홈을 이용해서 중앙에 앵커 포인트가 위치하게 하고 위치를 적당히 잡아줍니다. 한 이 정도에 위치하게 할게요. 그리고 폰트를 지정을 해줄 건데요. 저는 인더스트리라는 폰트를 좋아해서 인더스트리 볼드 정도로 폰트를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중앙에 어떤 수치를 입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우스 클릭을 해서 뉴 솔리드에 들어갑니다. 다음 검은색 배경을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름을 넘버라고 지을게요. 네. 그리고 넘버를 맨 위로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펙트 앤 프리셋에 들어가서 넘버를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 텍스트에 넘버스라는 게 생겨요. 이 넘버스를 레이어에 가져옵니다. 그러면 어떤 폰트로 만들 거니?
뭐 스타일은 어떻게 할 거니를 정하라고 해요. 그리고 폰트는 전 역시 인더스트리를 검색을 할게요. 인더스트리를 지정을 하고 스타일은 볼드 블랙으로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OK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빨간색으로 숫자가 써지는 게 보이시죠? 이게 넘버스라는 거예요. 즉 카운트를 해주는 이펙트거든요. 그래서 이 카운트 이펙트를 통해서 여기에 지금 충전되는 어떤 수치를 만들어 줄 예정이에요. 여기 데시멀 플레이즈의 수치를 조절하면 지금 이 점 0점 몇몇 되는 수치들이 올라갔다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즉 소수점 이하의 자리가 있을 때는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소수점 이하 자리가 없을 때는 그냥 0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value, offset, land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이 값을 조절하면 지금 방금 0으로 되어 있던 게 수치가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0초에서는 0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키값을 클릭을 해서 찍어줍니다. 그러면 여기 넘버스 밑에 키값 잡힌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숫자 0에서 키가 잡힌 거예요. 그리고 20초가 되면 100%가 되겠죠. 20초로 이동한 후에 100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0에서 20초 사이에 이 숫자 0이 100의 값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맨 앞으로 가서 재생을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카운트가 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쭉 가면 100까지 카운트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눈썰미가 조금 좋으신 분들은 뭔가 눈치챈 게 있으실 텐데 지금 숫자가 변동이 될 때 왼쪽을 축으로 변경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쪽 라인을 숫자가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가 항상 좌측의 기준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저희가 아까 넘버스를 가져올 때 옵션에서 그렇게 설정을 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옵션에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얼라이먼트를 레프트라고 체크를 해놨어요. 근데 여기 센터도 있고 라이트도 있어요. 이제 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레프트로 설정을 해두면 숫자의 좌측을 기준으로 숫자가 카운팅이 되는 거고요. 센터로 설정하면 중앙을 기준으로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라이트는 물론 오른쪽이겠죠. 저희는 레프트가 아니라 라이트로 지정을 해 놓을게요. 라이트 해놓고 OK를 다시 눌러줍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이쪽에 있던 숫자가 1로 이동이 되었죠. 다시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그쵸? 지금 이 선을 축으로 왼쪽으로 숫자가 옮겨져서 재생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또 뭔가 이상한 걸 확인하셨을 거예요. 숫자가 바뀌는데 좌우로 왔다 갔다 해요. 좀 정신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숫자마다 크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폭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자폭에 의해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자폭을 일정하게 조절해 주면서 이렇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만들려면 이 아래에 프로포셔널 스페이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체크를 해제를 해줄게요. 해제를 해주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져요. 대신에 문제가 캐릭터의 간격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중간 자간의 위치가 이상해지는 것들이 생겨요. 사이즈 밑에 가면 트래킹이라는 게 있어요. 이 트래킹을 조금 수치를 올려서 한 10 정도를 만들어주면 이 자간의 위치가 조금 벌어집니다. 그러면 아까보다는 훨씬 보기 좋은 그런 숫자 시뮬레이션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숫자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크기랑 위치만 좀 지정을 해 볼게요. 일단 사이즈를 조금 키워서 한 160 정도로 놓을게요. 그리고 필 컬러는 스포이드를 찍어서 이 노란색 부분을 체크해 줍니다.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 노란색이랑 똑같은 색깔이 되었죠. 그리고 여기 포지션 값이 있는데요. 이 포지션 값을 이용해서 위치를 중앙으로 잡아 줄게요. 한 이 정도. 그리고 여기에 퍼센테이지라는 수치를 입력을 해주기 위해서 상단 툴바에서 텍스트를 클릭을 한 후에 화면 가운데다 찍습니다. 그리고 퍼센트를 입력을 할게요. 스케일을 조금 조절을 하고 한 이 정도 위치에다가 배치를 할게요.
그리고 재생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점이 있어요. 그냥 뭐 얼추 보면은 됐네 할 수도 있는데 디자이너의 시각으로 보면 이거는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단은 그리드 정리가 안 돼요. 컨트롤 R을 누르면 룰렛이 켜져요. 그래서 이 룰렛을 마우스로 이렇게 가져가면 마우스 모양이 바뀌죠.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고 오른쪽으로 쭉 당겨 오면은 룰렛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일단 이 차징의 G 끝에다가 가져올게요.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서 P 앞에다 가져올게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서 딱 중앙, 이 원의 중앙에다 배치를 할게요. 원의 중앙이 어딘 잘 모르시겠다면 이 원을 하나 클릭을 한 후에 이 중앙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중앙에다가 딱 맞게 배치를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지금 이 그리드를 벗어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불편해요, 이러면. 근데 퍼센테이지도 잘 보면은 살짝 그리드를 벗어나 있어요. 정확하게 맞춰줄게요. 그리드에 Shift를 누르고 왔다 갔다 하면은 그리드에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척척 달라붙어요. 그리고 이 숫자는 뭐 자동으로 돼서 너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심미적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노가다를 해서 위치를 맞춰줄게요. 일단 한 자리 숫자일 때는 중앙 배치가 맞아요. 9까지는 중앙 배치를 하시고요. 9 부분에서 10으로 넘어갈 때, 한 자리 두 자리로 바뀔 때 이렇게 칸이 이동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때 조금 위치를 저희가 임의로 조절을 해줍시다. 9에서 10으로 넘어갈 때 이 타이밍에 컨트롤 시프트 D를 눌러서 커팅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 앞에는 1의 자리 숫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는 10의 자리 숫자들이 쭉 나열이 되겠죠. 10의 자리 숫자 상태에서 조금 이동을 해서 중앙을 또 맞춰줍니다. 그러면 얼추 어디까지는 그냥 그럭저럭 보기 좋게 잘 넘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세 자리에 넘어가는 부분만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로 한 프레임씩 오른쪽으로 가다가 100으로 바뀌는 부분에서 또 한번 커팅을 해줄게요. 근데 이 100은 모양이 뭔가 좀 이상해요. 지금까지 숫자들은 그냥 그럭저럭 간격이 봐줄만 했는데 이 100은 1이랑 0 사이는 굉장히 먼데 0이랑 0 사이는 또 굉장히 가까워요. 이건 저희가 아까 전에 프로포셔널 스페이싱을 체크 해제했기 때문에 이 간격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프로포셔널 스페이싱을 체크를 한 후에 트래킹을 한 -6 정도 되니까 정상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100의 위치를 조금 이동을 해서 한 이 정도 위치에 맞게 조절을 해서 가져올게요. 그리고 퍼센테이지도 여기 99에서 100이 딱 변하는 위치에서 컨트롤 시프트 D에서 커팅을 한 후에 살짝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줄게요. 여러분들 편집 디자인 분야 같은 거 가시면 이 그리드 정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닌 차이긴 하지만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어색하냐 어색하지 않으냐, 아니면 좋아 보이냐 좋아 보이지 않느냐의 차이를 직관적으로 몸이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0초부터 20초까지 0%에서 100%로 차징이 되는 어떤 UI를 제작을 해봤어요. 이 상태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를 지정을 하고 컨트롤 시프트 C를 눌러서 프리 컴포즈를 열어줍니다. 이름을 지은 후에 OK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작업했던 모든 파일들이 하나의 컴포지션으로 묶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필요없는 룰러는 꺼줄게요. 재생을 한번 해보는데 속도가 지금 너무 느려요. 근데 이 속도를 조절하려면 이 안에 아까 저희가 막 수치 조절하고 넘버스에서 뭐 이렇게 자르고 붙이고 한 것 때문에 조금만 조절하려고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의 컴포지션으로 묶은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컴포지션을 클릭을 한 후에 마우스 우측키를 눌러서 타임
타임 스트레치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스트레치 팩터가 100으로 되어 있어요. 이 수치를 50으로 줄여볼게요. 그러면 이 new duration이 처음 100일 때는 20.26이었는데 50일 때는 10.13으로 줄어요. 그러면 25일 때는 또 4분의 1로 줄었죠. 이게 퍼센테이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100%, 그러니까 저희 처음에 20초짜리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일 때는 20초인 거고요. 그리고 50%일 때는 이제 50으로 압축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25일 때는 4분의 1로 줄어든 거고요. 25로 한번 줄여볼게요. OK를 누르면 방금 전에 20초까지 길게 늘어져 있던 컴포지션이 5초로 줄어들었어요.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5초 만에 이제 100%의 수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컴포지션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도 되고요. 컨트롤 Z를 눌러서 다시 원상복귀를 해볼게요. 타임 리맵프라는 게 있어요. 컨트롤 Alt T를 누르면 타임 리맵이라는 게 생성이 되거든요. 이게 키를 이용해서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기능이에요. 지금 20초 정도의 키가 잡혀 있고 0초에도 키가 잡혀 있잖아요. 20초에 있는 키를 당겨 볼게요. 이렇게 한 5초 정도에 갖다 놓을게요. 그러면 보세요. 아까랑 똑같은 결과죠. 5초 정도로 영상이 압축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점과 이 점이 0초부터 20초 사이의 영상 간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간격을 줄이면 이 영상이 이렇게 압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초까지 가져오면 20초짜리 영상이 2초로 줄어들어요. 반대로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일단 5초 정도로 가져와서 시간을 맞출게요. 네, 5초 정도에 끝나게. 여기서 100%인 게 확인이 되셨죠?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이버를 이용해서 이펙트를 좀 추가를 해볼게요. 이펙트 앤 프리셋에 들어가서 세이버를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 세이버라고 이제 떠있는 게 보이시죠? 레이어 창에 들어가서 마우스 우클릭, 뉴, 솔리드, 검은 화면 OK 하면 검은색 배경을 가진 솔리드가 만들어지죠. 이 솔리드 위에다가 세이버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뭔가 빔샤벨 같은 게 떠요. 이 상태에서 프리셋에 들어가면 여러가지 모양들의 어떤 에너지 파형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이제 클릭을 해보세요. 원하는 모양을 하나 선택을 하고 저는 아크 리액터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밑에 가면은 커스터마이즈 코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고 코어 타입을 세이버가 아니라 레이어 마스크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상단의 툴바에서 원형을 그리는 툴을 선택을 하고 Shift를 누른 다음에 화면에다가 그림을 쭉 그려줍니다. 그리고 레이어 창에 들어가서 모드를 지금 노멀로 되어 있는데 Add로 바꿔줄게요. 마스크를 클릭을 하고 그리고 상단 툴바에 선택툴이 있죠. 키보드로는 V를 클릭을 한 후에 이 마스크에 잘 보면은 외곽에 4점이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의 점이 있는데 이 4개의 점 중 아무거나 하나를 클릭을 해서 물론 이 마스크가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마스크의 모양이 이상하게 바뀌어요. 마스크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4개의 점 중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이 전체 마스크가 셀렉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의 위치를 지정을 하고 만약 크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지금 블랙 솔리드의 크기를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한 외곽 라인에 맞춰서 이 정도 크기로 배치를 할게요. 근데 지금 아까 저희가 만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방금 만든 세이버 이펙트가 파란색이고요. 이 색깔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자인에 맞게 맞춰주시면 돼요. 세이버의 색깔을 바꾸는 방법은 여기 글로우 컬러에 들어가면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로 지정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파란색을 좋아하니까 일단 파란색으로 만들고요. 파란색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허드도 좀 파란색으로 만들고 싶어요.
제가 이 순간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란색으로 작업을 해왔던 겁니다. 이펙트 앤 프리셋에 들어가서 여기 컬러라고 칩니다. 그러면 컬러 HLS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컨버전에 가져와요. 턱 놓으면은 휴가 생성이 되죠. 이 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쉽죠? 저는 한 이런 파란색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 블랙 솔리드 이름을 세이버를 한 두세 개 할 거기 때문에 세이버 1이라고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 세이버의 애니메이션을 줘볼게요. 충전이 되는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지면 좋아요. 그래서 이 세이버를 클릭을 한 후에 여기 밑에 보면은 커스터마이즈 코어 밑에 스타트 사이즈, 스타트 옵셋, 엔드 사이즈, 엔드 옵셋이라는 게 있어요. 스타트 옵셋의 수치를 조금 조절을 해볼게요. 한 10 정도 수치를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스타트 사이즈를 150 정도로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엔드 사이즈는 0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스타트 사이즈랑 엔드 사이즈가 뭔가 차이가 생긴 게 보이시죠? 여기가 150%, 여기가 0%인 거예요. 그래서 150에서 0까지 점점 줄어드는 이런 그래픽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 마스크 에볼루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양수값을 하면 왼쪽으로 회전을 해요. 그리고 음수값을 하면 오른쪽으로 회전을 합니다. 이쪽 스타트 부분이 머리 쪽이기 때문에 저희는 음수값으로 회전을 하게 만들게요. 0초 부분에는 0초 부분에다가 일단 마스크 에볼루션 키를 찍고요. 그리고 5초 부분에다가 마이너스 20 정도를 키를 찍을게요.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20바퀴를 돌겠다는 뜻이에요.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런 느낌의 그래픽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 이 세이버를 복사를 하고 스케일을 좀 줄여서 여기다가 하나 더 배치를 할게요. 그리고 방향은 아까 전에는 마이너스 20을 여기다가 입력을 했었죠. 여기에는 플러스 10을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전에 외곽선에 돌던 세이버랑은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쵸? 바깥에 있는 쪽은 오른쪽으로 회전하는데 안에 있는 세이버는 왼쪽으로 회전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조금 이상한 건 지금 얘는 머리 부분이 좀 두껍고 꼬리 부분이 가늘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는 지금 회전의 주체가 얇은 쪽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꼬리 부분과 머리 부분의 사이즈를 좀 바꿔줄게요. 이를 다시 클릭을 하고요. 아까 스타트 사이즈가 150이고 엔드 사이즈가 0이었죠. 이걸 거꾸로 뒤집기만 하면 돼요. 스타트를 0 그리고 엔드 사이즈를 150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다시 제대로 회전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복사를 해줄게요. 가장 외곽선에 있는 이 세이버를 하나 더 복사를 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한 후에 중앙에 이 정도 라인에 배치를 해줄게요.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다이나믹한 모션에 충전되는 HUD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뭔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게 지금 색깔이 너무 다 단색이기 때문에 색깔 차이 그리고 빛의 농도 차이를 조금 주기 위해서 허드 마스터를 하나 더 컨트롤 C, 컨트롤 V 합니다. 노멀로 되어 있죠. 이 3번 허드 마스터가 노멀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애드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원래 저희가 만든 허드 위에 올라가면서 지금 살짝 빛 느낌으로 겹쳐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쵸? 이 상태에서 상단 툴바에 가면 원형을 그릴 수가 있죠. 이 원형을 다시 한번 선택한 후에 이 세 번째 방금 전에 올렸던 이 허드에다가 이렇게 마스크를 씌워줍니다. 모양은 여러분들이 대충 한 이렇게 조절해서 만들고요. 이 마스크 옵션 안에 들어가서 마스크 패더를 살짝 한 250 정도 수치를 입력을 하고요. 다시 보시면 아까는 되게 밋밋했는데 뭔가 조금 빛에 의해서 밀도감이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말고 이왕 얹혀봤으면은 색깔도 좀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컬러 밸런스를 이용해서 이걸 노란색 HUD를 파란색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여기 컬러 밸런스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이 컬러 밸런스를 조금씩 돌려봅니다.
그러면 뭔가 여러분들 눈에 딱 맞는 오 이거다 싶은 느낌의 색깔이 있을 거예요. 저는 살짝만 움직일게요. 이 정도 느낌? 저는 이 정도 느낌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충전이 되는데 막 요란하게 막 이펙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달리 너무 뭔가 정적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떨림을 주고 싶거든요. 마우스 우클릭에서 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름을 바이브레이션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바이브레이션 레이어 안에다가 이 나머지 레이어들을 종속을 시킬 거예요. 2번, 3번, 4번, 5번 레이어를 다 같이 선택을 한 후에 이 오른쪽에 소용돌이 모양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바이브레이션에 가져옵니다. 아니면 이걸 다 선택을 한 후에 오른쪽에 페런트 앤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여기 바이브레이션을 직접 클릭을 하셔도 돼요. 이 상태가 되면 이 바이브레이션 레이어가 하위에 있는 모든 레이어들의 통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바이브레이션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움직이면 HUD가 다 같이 움직여요. 이 상태에서 바이브레이션의 포지션 값을 열고 포지션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익스프레션이라는 기능을 한번 써볼 건데요. Alt를 누르고 포지션 앞에 시계 마크, 저희가 키를 잡을 때 이걸 클릭을 하죠. 근데 Alt를 누르고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뭔가 옆에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떠요. 이게 익스프레션이라는 건데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긴 하지만 뭔가 언어 기반이기 때문에 디자이너들한테는 조금 거부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익스프레션은 정말 간단한 거고 여러분들도 하나 외워두시면 쓸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창에다가 위글 WIGGLE 라고 입력을 하고 가로를 열고 5 그리고 쉼표 20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가로를 닫아요. 그 다음에 화면 아무데나 마우스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입력이 완료가 된 거거든요.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HUD가 막 떨리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숫자가 올라가는 속도랑 떨리는 속도랑 맞지 않다 보니까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입력한 수치는 앞에 5가 떨리는 횟수를 의미하고요. 뒤에 20이 떨리는 범위를 입력을 한 거예요. 떨리는 횟수는 5라서 굉장히 많지 않은데 떨리는 범위는 20이어서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점이 있어요. 수치를 좀 바꿔볼게요. 위글 5가 아니라 떨리는 횟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한 30 정도를 입력을 하고 떨리는 범위는 넓지 않게 한 5 정도로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다시 화면 아무데나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재생을 해볼게요. 그쵸? 지금 떨리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떨리는 범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살짝 진동을 하면서 빠르게 흔들리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직접 디자인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으셨죠? 만약 어려운 점이나 추가로 요청하시고 싶은 점, 그리고 강의를 보다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자유롭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어떤 UI들을 3D로 합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